최근 UAE 공군 사령관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시승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검토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는 이에 앞서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KF-21에 관심을 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GCAP 참여가 어려워지자 대체 수단이 필요해졌다는 점에서 KF-21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파트너십은 2024년 1월 기술 유출 논란과 분담금 협상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KF-21이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중동과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AE의 KF-21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4월에 UAE 공군방공사령부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특히 UAE 공군전력센터 사령관이 KF-21 전투기의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었습니다. 이 시승 비행은 군사협력 수준을 뛰어넘는 실제 운용 검토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외국 군 관계자가 개발 중인 시제기에 탑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UAE 측의 강한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단은 단순한 시찰이 아닌 UAE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 상정 과정의 일환으로 이 방문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입니다. UAE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한때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균형 문제로 인해 F-35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UAE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KF-21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F-21은 스텔스 설계와 쌍발 엔진 구조,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등을 갖춘 기체로 중동 지역의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AE는 터키의 칸 개발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 최근에 KF-21로 눈을 돌린 상황입니다. 무기 구매 사업에서 중동 특유의 장기전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세일즈가 필요할 것입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충격적인 기술 유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24년 초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기술이 담긴 USB 저장 장치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술자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USB 안에는 무려 6,600건의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보안 문제를 넘어서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향후 KF-21 개발 파트너 재조정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AI와 정부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추가적인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외 기술자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 유출 사태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당초 공동개발 분담금 1.6조 원 중 상당 부분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을 이유로 분담금 감축을 요구하며 6천억 원으로 줄인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의 분담금 재조정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실무 협의는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계약 개정이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뢰 회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4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에 대해서 3차분 최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미국 보잉사와 F-15EX 24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재조정 협상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GCAP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프로젝트 완성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전력 공백을 메우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GCAP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AI는 사우디를 위한 맞춤형 KF-21 수출형 SA 버전을 제안했고, 현지에서의 홍보 프레젠테이션 및 마케팅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고성능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종 대비 가격이 30에서 40%가량 저렴하며 유지보수 비용 또한 낮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GCAP를 중장기 비전으로 유지하면서도 KF-21을 단기, 중기 대안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UAE와 마찬가지로 F-15SA, 타이푼 등 다양한 기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후화 문제와 중동 특유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KF-21은 효과적인 대체 기종이 될 수 있습니다.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칸은 외형적으로는 F-22 랩터를 닮은 스텔스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과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시제기는 비행을 시작했지만 핵심 장비와 무장 통합은 미완성 상태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 확보입니다. 칸 시제기는 기존 F-16에서 적출한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키 자체의 엔진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엔진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엔진 도입이나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 이전을 위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을 시도했지만 독일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이를 KF-21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양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칸보다는 KF-21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미의 또 다른 핵심 국가, 바로 캐나다에서도 최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F-35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죠. 2023년 캐나다는 로키드 마틴과 약 19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12조 2천억 원 규모의 F-35 88대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16대 분량은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캐나다 총리는 국방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는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심의 조달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 등장합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의 한 기자가 직접 KAI 사천 공장을 방문, KF-21 시제기를 확인하고 F-35의 절반 가격에 가까운 가성비, 그리고 뛰어난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캐나다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운용 레퍼런스가 많고 규격화된 플랫폼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또한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죠. 그리펜은 이미 다수의 나토 회원국에서 운용 중이며 캐나다는 최근 정보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KF-21이 캐나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나토 호환성, 훈련체계 연동, 북극권 작전 성능 등을 다각도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료 유출 사건과 분담금 축소 문제는 대한민국 방산 파트너십의 근간인 신뢰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 간 방산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운명을 공유하는 산업 협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제력과 신뢰도를 갖춘 국가로 공동개발 파트너를 조정하는 건 전혀 이상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철저한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을 두고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규모의 경제 및 부품 공급망 다국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국내 위기나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전투기 부품과 MRO 체계가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